서구권 사람들이 열광하는 프로스포츠 중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종차별이 덜한 종목이 바로 야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백인과 히스패닉은 물론이고 아시아 출신 선수들까지 놀라운 엄적을 이룬 기록이 많아서인지 유럽 대륙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력에 따른 차별이 심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자세나 태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홈런을 시원하게 날리고 날아오는 공을 정확하게 잡아 송구에 성공하며 주요 플레이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면 피부색과 상관없이 극찬을 받는 문화가 존재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밤에 진행된 이정훈 선수의 뉴욕 양키스전 마지막 경기에서 MBC 방송국의 중계진이 흥분하면서 이정훈 선수를 언급하며 한국과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오타니도 부럽지 않을 만한 스타를 갖게 되었다. 베이브 루스, 미키 멘틀, 레지 잭슨과 같은 바로 이정우 선수다 라고 외치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뉴욕 양키 스타디움을 말 그대로 완벽하게 지배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OPS도 1.8을 훌쩍 넘어서 정말로 MBC 중계진이 언급한 것처럼 베이브 루스의 대기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이번 양키스 원정은 여러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만 했다는 제약이 분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이번 원정 기간 내내 비가 끊임없이 내려 시야를 방해했고 공이 멀리 날아가기 어려운 최악의 조건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여 홈런. 그것도 연타석 홈런을 쳐내며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냈습니다. 한 경기 멀티 홈런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 처음이었고 또한 혼자서 4타점을 기록하면서 개인 한 경기 최다 타점 기록도 경신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선수도 1.0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치상의 기록 역시 환상적입니다. 타율은 점삼할 초반이고 홈런 2개와 볼넷 1개까지 더해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1.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계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이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노모 히데오는 물론이고 김병현, 김하성에 이어 이정우까지 아시아 선수 전문 육성가로 자리매김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반 멜빈 감독은 이번 양키스 원정 3연전은 이정우를 위한 시리즈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상대팀 양키스 투수까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처음 만난 선수였는데 위대한 선수의 탄생을 직감했다. 나는 약했고 그는 강했다 라며 진심 어린 고백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정우 선수가 이번 시즌 마침내 자유롭게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뉴욕 양키스 3연전을 되돌아보고 이제 막 시작된 필라델피아 원정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원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무력한 시기에는 영웅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정확히 27년 전 IMF 때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LA와의 시차로 인해 보통 점심시간대에 경기가 있었는데 박찬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홀로 분투하며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이정우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이언츠에서도 큰 신뢰를 받으며 초특급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정우를 더욱 멋지게 만드는 요소는 이런 뛰어난 실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데뷔하자마자 부상으로 이탈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메이저리그에 오는 것부터 잘못됐어. 유망주는 실패작이 됐구나. 라고 험담할 때도 어떻게든 회복하여 복귀하는 정신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인성은 물론이고 외모까지 미국의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3연전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특히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과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칭송받는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필사적으로 뛰어가 점프까지 했지만 결국 이정우 선수의 홈런볼을 잡지 못하고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장면도 TV 중계에 잡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양키스 선발 투수로 등판했던 카를로스 로돈이 경기가 끝난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상대편 타자인 이정우를 극찬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회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기 전 갑자기 양키스 더그아웃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이크 투수 코치가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마운드 방문을 강력히 요청하여 심판에게 어필했고, 실제로 마운드에 가서 로돈 투수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아마도 불과 2이닝 전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던 것을 고려해 전략을 협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에서 3으로 뒤진 4회에 솔로 홈런을 때려낸 이정우 선수가 1에서 3으로 뒤진 6회 원아웃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로돈과 블레이크 투수 코치의 전략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대화만으로는 이정우라는 거인의 등장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특유의 타격 감각으로 볼 카운트가 원볼에서 투 스트라이크가 될 때까지 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로돈의 5구째 커브를 정확하게 잡아당겨 오른쪽 펜스를 넘겨버렸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통계 사이트인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이날 로돈은 총 투구수 100개 중 커브가 단 8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커브를 자주 구사하지 않는 투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8개 중 7개는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 던졌고, 왼손 타자를 상대로 던진 딱 1개의 커브가 바로 6회 홈런으로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투구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구사하여 이정우의 배트 스윙을 유도해 삼진 아웃을 이끌어내려 했던 투수 로돈과의 심리전에서 이정우의 정신력 관리와 타격 감각, 위치 선정과 동작으로 완벽하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든 승부였습니다. 로돈은 슬라이더와 패스트볼 조합으로 이날 경기에서 8개의 삼진을 잡아냈을 정도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코치와 투수 모두 이정우를 경계하고 있었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변화구를 던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로돈은 경기 후 M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정우라는 처음 본 타자는 정말 훌륭한 선수였다. 처음 만난 선수였는데 위대한 선수의 탄생을 직감했다. 내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략했고, 나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라고 말이죠. 메이저리그 11년차 베테랑인 로돈은 통산 76승을 기록 중인 양키스의 핵심 선발 자원 중 한 명인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로돈은 5이닝 동안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고, 이번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6회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고, 그 전환점이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부상 없이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이정우가 이렇게나 무서운 타자였다는 것이 새삼 놀랍고 기분 좋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정도로 양키 스타디움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만약 홈구장이 양키 스타디움이었다고 상상했을 때 어떤 성적을 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메이저리그 진출을 검토할 때 이정우를 놓쳤던 뉴욕 양키스가 많이 아쉬울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멜빈 감독의 말대로 승리의 1등 공신은 단연코 이정우였습니다.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확고하게 선발 출전하는 이정우는 4회 솔로포, 6회 3점 홈런을 폭발시키며 샌프란시스코가 올린 5점 중 혼자서 4점을 책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방문한 양키 스타디움 3연전에서 홈런 3개를 포함해 9타수 4안타 7타점의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요. 이정우를 제외하면 샌프란시스코 타자 중에 양키스를 상대로 한 경기 멀티 홈런을 기록한 타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기록입니다. 윌리 메이스, 베리 본즈 등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들도 해내지 못했던 엄적을 빅리그 2년차의 왼손 타자 이정우가 달성한 셈인데요. 샌프란시스코가 연고지를 미국 서부로 옮기기 전인 뉴욕 자이언츠 시절에도 양키스를 상대로 멀티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정우는 이미 자이언츠의 전설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를 그대로 두면 최대 128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된 것 알고 계시나요?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 약정이 끝날 때마다 현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은 가입 수당도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한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의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제공할까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야.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로써 이정우 선수는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로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좌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좌투수에게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장타율 점칠 초반은 양키스의 주장이자 홈런왕인 에런 저지의 점칠 초반에 이은 메이저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점칠할 때 장타율은 저지와 이정우만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정우의 장타력은 이제 메이저리그의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한 이후에 대수롭지 않다, 과장하지 마라 라고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정우 선수는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성은 물론이고 정신력 관리에 더해 잘생긴 외모로 미국 야구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상 없이 꾸준하게 시즌을 잘 보내는 일만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생활 패턴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정우 선수를 둘러싼 논쟁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는 과도한 계약금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오타니 영입전에서 실패한 뒤 패닉 구매를 했다는 의견 때문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완전히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장타력만 보더라도 지난 시즌에는 똑딱이, 땅볼러라는 비판과 조롱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발사각 20도에서 40도로 공을 정확하게 맞춰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시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수들의 견제구도, 심판들의 오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정우 선수의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실력뿐인데, 우리 모두는 이정우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즐겁게 야구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꿈을 펼쳐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보냅니다.